자, 오늘의 주제는 쇼핑몰 끝판왕입니다. 쇼핑몰 끝판왕. 이게 뭘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쇼핑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쇼핑몰 그냥 제품만 올려놓고 파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하고 별 차이가 없겠죠. 그냥 내 걸 모아놓는 거겠죠. 그리고, 쇼핑몰 실제 운영하신 분들도 언제까지 내가 저 쇼핑몰도 똑같고 요 쇼핑몰도 똑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자, 내가 5년 전부터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그, 오늘 생긴 쇼핑몰이 더 그럴싸해 보여. 그럼 고객은 어디로 갈까요? 뭐냐면 내가 5년 동안 쇼핑몰계에서 내 카테고리에서 이제 터줏대감이었어. 탁 앉아가 터줏대감이었는데, 어느 날 신생 딱 어떤 애가 오더니 모델도 더 예쁘고 더 세련된 레이아웃에 더 재밌는 뭐 컨텐츠에 아니면 더 싼 가격에 쇼핑몰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5년 동안 여기 터줏대감이었는데. 밀려야 되나? 밀려야 되죠. 그쵸? 그래서 쇼핑몰은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발전이란 개념을 사실은 거의 5% 정도의 사람 빼고는 다 몰라요. 항상 되돌이펴져. 항상 남들과 똑같은 쇼핑몰 열어놓고 맨날 불안에 떨면서 맨날 반복하는 일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모릅니다. 그 다음 어떻게 이러고 가야 될지 모르니까 맨날 쳇바퀴 도는 일생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항상 상품 더 가져와야 돼. 더 싸게 팔아야 돼. 광고 더 많이 때려야 돼. 결국 여긴 치킨 게임이야. 너 돈 얼마나 있어? 나 돈 이만큼 있으니까 난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쇼핑몰은 끝판왕이 있다. 그게 보다 커뮤니티 쇼핑몰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쇼핑몰을 운영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쇼핑몰 운영하면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 최종 보스몹이라고 표현할까요? 저거를 물리쳐야 내가 쇼핑몰로 일가를 이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잠시만요. 여기 나오네. 일단 스토어에서 쇼핑몰로 갑니다. 자, 이 부분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스토어의 다음 단계는 뭘까요? 여러분, 오픈마켓에 물건을 올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나날이 치열해지는 경쟁, 막 끝도 없이 상위로 막 올려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더 싼 가격에 막 미친 듯이 상품기획까지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은 난 더 이상 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어. 더 이상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하지 말고 내 상호명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 단계는 대부분 쇼핑몰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쇼핑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스토어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쇼핑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스토어도 편하죠. 스토어에서 평생 소위 말해서 꿀 빨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쇼핑몰로 가느냐? 스토어는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라이프 패킹 님도 들어와 있겠지만 라이프 패킹을 검색하지 않고 실버카를 검색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라이프 패킹이라고 상호명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다. 왜? 사람의 기억은 체류 시간과 비례를 합니다. 즉 체류 시간과 비례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상호명을 기억하려면 거기에서 많이 머물거나 많이 방문을 해야 돼요. 아니면 엄청나게 고관이라서 아기 침대처럼 고관이라서 계속 들어와서 확인할 수밖에 없든가.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마켓과 동일하게 즉 그 푸드코트 있잖아요. 홈플러스의 푸드코트, 이마트의 푸드코트에 가면 거기 있는 중국집 이름이나 설렁탕집 이름 외우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똑같아요. 거기 이마트에 있는 네이버에 있는 실버카 파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쇼핑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업체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쇼핑몰로 갈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스토어의 특징.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이걸 왜 할까? 여러분이 왜 스마트 스토어로 창업을 할까? 되게 간단합니다. 유입이 많아요. 이게 짱이죠. 유입이 많이 들어오잖아. 쇼핑몰은 딱 생각만 해도 스마트 스토어 다 보고 왠지 올 것 같죠. 진짜 그래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 걸은 사람들, 싼 거 살 사람들, 살 거 산 사람들 남아서 혹시 뭐 다른 거 없을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뭐 하루에 30명, 20명 들어온 거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로 그걸 하면 하루 300명, 400명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스토어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관여랑 즉시 구매한테는 이만한 솔루션이 없어요. 특히 남자를 상대하는 그런 스토어들. 남자용 제품 같은 경우는요, 즉각 구매를 하거든요. 남자는 약간 쇼핑 패턴이 달라요. 여자들은 쇼핑을 끊임없는 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와 나의 즐거운 수다, 뭐 이렇게 떠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은 순위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웬만큼 클릭하고요. 한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도 다 봅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볼 때 한 페이지를 넘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한 5개 클릭해놓고 나 이거 할래, 뭐 이런 거예요. 물론 그 남자분들도 뭐 카메라를 산다든가 비싼 거 살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저가형, 많이 고민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즉시 구매하는 거, 면도칼, 뭐 아니면은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거 금방 구매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스마트 스토어가 진짜 잘 팔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장점이죠. 운영이 굉장히 쉽죠. 그냥 제품 한 개 올려놔도 대박 칠 수 있어요. 쇼핑몰 하면 머리가 막 어질어질 하잖아요. 막 진짜 정신도 없고 HTML 뭐 이런 거 알아야 될 것 같고 피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스마트 스토어는 훨씬 쉽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어가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우리는 항상 양면을 봐야죠. 단점은 뭘까요? 바로 순위 경쟁이에요. 이게 잘 된다는 소문이 돌았잖아. 쿠팡보다 매출이 세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어와요. 막 저기 복지회관 뭐 이런 데 보면은 스마트스토어 교육 많고요. 요즘에는 무슨 뭐 강의를 하더라도 스마트스토어 어떻게 창업해요? 이거가 1순위예요. 왜? 거기가 돈 되니까, 돈 된다 하니까. 식당에서도 막 창업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보다 약한 사람이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다들 어떻게 한다? 망하기 싫으니까 더 준비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3등을 하지만 1년 후에도 3등일까?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비싼 거 못 팔아요. 여기에서 가죽 소파 200만 원짜리 살 수 있을까요? 못 팔아. 왜? 쇼핑은 비싼 가격에 만큼 체류 시간과 재구매가, 재방문이 확보가 돼야지만 비싼 걸 삽니다.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어때요? 자동차 살 때, 야, 요즘 아반떼 나왔는데 나 곧바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끝없이 고민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거 혹은 아주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고가의 제품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상당히 팔기가 힘들어요. 아직도 조명이나 가구 쇼핑몰들이 흥행하는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재구매가 약합니다. 왜? 상점 이름을 못 외우니까. 물론 내가 파는 제품이 재구매가 활성화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 재구매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한 번 샀더니 10년 동안 쓰고. 그런데 화장품이라든가 음식 같은 경우는 계속 내가 재구매 시켜야 되는데, 문현동 곱창이라고 쳐서 들어왔더니 내 게 아닌데 내 게 아닌데 다른 애가 나랑 비슷한 패키지 해가지고 순위가 높이 있어. 그럼 뭐 먹을 것 같으세요? 헷갈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때 쇼핑몰에 있는 것과 아닌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스토어의 단점이 뭐다? 누구나 창업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누구나 내 경쟁사다. 이게 뭐냐면 홈플러스도 여러분의 경쟁사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쇼핑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야. 너와 나의 대화. 너가 얼마큼 나한테 달콤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가 나한테 얼마큼 멋진 제안을 주는 거야? 아니면 너는 남들보다 뭘 더 줄 건데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는 거라면, 이 쇼핑몰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즉,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막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아, 일로 와봐. 나 여기 있어. 막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아니면 아울렛 같은 데 가면은 막 부글부글 푸드코트 가면 사람 많잖아요. 그거예요. 사람이 일단 많아. 너무 좋아. 근데 그냥 이마트 안에 있는 라이프 패킹 같은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쇼핑몰이 딱 차리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가에 있는 단독 매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단독 매장을 예를 들자면 내가 구멍가게, 소박하게 9평짜리 가게를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좀 더 확장해 보면은 2층짜리 단독 매장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으리으리으리하게 이렇게 백화점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에선 그게 돈이 엄청 들잖아요. 9평짜리야, 2층짜리야, 아니면 빌딩 한 개를 내가 가지고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온라인에선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뭐다? 온라인에서는 물론 돈은 들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혹은
오프라인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제 맛은 쌓인다라고 하는 슬로건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을 간단히 정리하면, 전략을 정리하면 컨텐츠는 쌓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양이나 비전에 따라서 내 매장, 내 쇼핑몰이 그냥 구멍가게 9평짜리로 보일 수 있고, 아니면은 2층짜리 빌딩처럼, 큰 건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빌딩처럼 보이게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쇼핑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온라인 커머스 하면은 그냥 스마트 스토어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우신 분도 있어요. 혹은 내가 쇼핑몰을 여는 것만 해도 버거울 수 있죠. 왜 그러느냐? 어, 그, 일단 쇼핑몰을 열어서 HTML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분석하고 뭔가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좀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 일단 이제 칼을 휘두를 수 있어. 옛날에는 막 칼도 막 청룡 언어도 이런 거 무거워서 못 들다가 막 근육도 키우고 막 이렇게 칼도 휘두를 수 있고 창도 던질 수 있고 화살도 쏠 수 있게 됐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죽고 적을 겨냥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때려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전략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떻게 얘기 드냐면 그럼 스마트 스토어 하지 말고 쇼핑몰 하라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스마트 스토어는 쇼핑몰로 보완을 할 수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쇼핑몰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둘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예요. 왜? 전쟁터 나가는데 병사 한 명이 좋아요, 두 명이 좋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칼 쏘고 있고 뒤에서 이제 화살 쏘고 이러면 뭔가 몬스터도 빨리 잡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꼬메벨로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바로 쇼핑몰을 열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보완했던 아주 좋은 사례였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제 강의 때도 자주 나오는데 주로 상세 페이지 얘기로 많이 나오죠. 뭐 건희 아버님이 뭐 이렇게 해서 정성껏 만들었고 뭐 이래가지고 다른 데랑 차별화돼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성공을 한 공장도 짓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더 깊은 얘기가 있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 9월이었나요? 그때 스토어를 오픈했고 잘 됐어요. 왜냐면 그때는 파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내가 상품 차별화가 됐어요. 참고로 이분은 그 매트리스 토퍼를 팝니다. 토퍼 매트리스라고 해서 7cm 정도 되는 이렇게 되는 뭐랄까? 뭐 침대 위에 올려가지고 쿠션을 늘리기도 하고 바닥에 깔아서 애들이 뛰어놀기도 하는 그런 토퍼인데 투레이어 메모리 폰 토퍼라는 걸 만들어서 이 시장에 끼어들었고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어요. 근데 한 2년쯤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막 이효리도 토퍼 들고 뭐 이렇게 승부를 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축적되는 거죠. 자본이나 모델이나 마케팅이나 가격이 다 좋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내가 1페이지에 있었는데 어떻게 된다? 3페이지까지 막 밀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자, 1페이지에 있었던 스토어가 3페이지까지 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죠. 우울한 거예요. 올라가려고 해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돈도 많고 모델도 막 이율이고 막 그런데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가격도 더 싸고.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쇼핑몰을 오픈해가지고 좀 해결합니다. 어떤 걸 해결할까요? 딱 봐도 유입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메모리 폼 토퍼는 꽤 고관여입니다. 중고관여라고 표현할 수 있죠. 19만 원, 20만 원 하니까. 그래서 고객들이 쇼핑몰도 많이 들어와요. 파워링크 클릭률이 높아. 파워링크 네이버 광고에서 보면 파워링크 클릭률이 있거든요. 그게 좀 높았어요. 그래서 파워링크 유입은 사이트로 보내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광고판으로 활용하다. 어쨌든 유입이 많고 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제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쇼핑몰로 들어오게 해서 꼬메벨로 쇼핑몰에서도 더 많은 정보나 더 많은 제품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해가지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됐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두 개가 된 거예요. 한 개는 스마트 스토어 세 페이지 끝에 있었던 스마트 스토어지만 쇼핑몰이 생긴 이상에 이쪽에서도 따로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저기 꼬메벨로 매장 있네? 이러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혹은 저기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저희 꼬메벨로 분점이에요. 저 본사는 저기 있으니까 혹시 더 괜찮은 거 찾으시면은 저기다 한번 집에 가시는 게 둘러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한다거나 또 이런 데 단독 매장을 둘러보게 되면은 이런 거죠. 내가 저기 대부도 가다 보니까 정말 맛있는 꼬메벨로 횟집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냥 이마트 안에 있을 땐 몰랐다가
네이버 안에 있을 땐 몰랐다가 사이트를 만드니까 그리고 이걸 돌아다녀서 뭔가 보다 보니까 아, 이거 괜찮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더블로 쌍끌이라고 표현할까요? 쌍끌이로 이렇게 매출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쇼핑몰을 스토어의 약간 보완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쇼핑몰을 생각할 때는 단독 매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독 매장. 할 게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카페입사 쇼핑몰이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료고 막 장점들이 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도메인 등록, 네임 서버 변경. 이름만 들어도 어렵죠. 네, 도메인을 만든 다음에 그걸 서버를 변경한다고 이런 거고, PG도 등록해야 돼요. 뭐 PG사도 막 어떤 PG사가 나한테 유리할까 등록을 해야 되고, 이제 택배사도 등록해야 되고, 적립금, 회원제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EO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 검색어 최적화 세팅, 그 다음에 광고를 돌리면 스크립트도 막 그 메인 페이지랑 그 결제 페이지야 또 여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할인가 정가 관리, 썸네일도 뭐 500 픽셀 맞추고 딱 맞춰야 돼요. 게시판 유형도 갤러리로 할 건지, 일반 게시판도 할 건지, 아니면 한 줄 댓글 달기로 할 건지, 게시판을 몇 개를 만들 건지, 또 분류 세팅 및 관리도 해야 되고, 주문 배송 관리 당연히 해야 되고, 막 그냥 주문 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클릭 다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HTML 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올리고 영상도 여기 넣고 막 이런단 말이죠. 통계 분석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운영하는 게 운영자 계정 알려주기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뭐 의뢰를 맡기거나 뭘 할 때도 부운영자를 몇 명이나 둘 건지, 직원한테 어떤 권한까지 줄 건지까지 다 세팅해야 돼. 정말 복잡하죠. 예. 정말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쇼핑몰을 열면요. 그냥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죠. 아, 힘들다. 아, 이 쇼핑몰 만들었으니까 나 이제 쉴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걸 가판대 쇼핑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가판대 쇼핑몰이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의류 쇼핑몰에서 많이 보여요. 예. 보통 이건 캠프밸리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캠핑용품을 많이 팝니다. 이 캠핑용품을 팔면은 이렇게 제품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제품만 나열되어 끝났네요. 예, 어쨌든. 예, 차박 텐트 검색하면 뭐 차박 텐트 이렇게 쭉 나오고, 예, 상품 이 쇼핑몰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든 거죠.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됐어. 나 이제 쉴래. 나 그만할래.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 썸네일이 이렇게 쭉 늘어나기도 하고. 어, 거의 제 예상에는 95%가 가판대 쇼핑몰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가판대 쇼핑몰이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쇼핑몰은 제가 단계별 전략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1세대 쇼핑몰 보면 이제 쿠팡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해외 사이트도 다 1세대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쇼핑몰은 그냥 제품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1세대 쇼핑몰은 항상 거기에 머뭅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트래픽이 적죠. 뭐냐면은 1세대 쇼핑몰의 특징, 예를 들어가지고 뭐 쿠팡이나 해외 쇼핑몰 같은 애들이 다 이런 가판대 형식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걸 했을 때 트래픽이 적어요. 그리고 고객 선호가 명확해요. 이런 막 큰 업체라든가 이런 걸 먹히는 쇼핑몰들의 특징은 유명한 브랜드를 많이 취급을 하죠. 너 지금 뭐 쿠팡에서 스타벅스 보러 왔어. 그러면 글로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브랜드를 많이 소싱하면은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인 유입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정적인 유입수란 게 뭐냐면, 항상 들어온 사람들을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쿠팡 같은 거라든가 오프라인 광고를 하던 어디에 소속돼 있는 온라인 몰이던 뭐 폐쇄몰이던 간에 안정적인 유입수를 가지고 있고, 일단 1세대 쇼핑몰들, 가판대 쇼핑몰로 성공을 하려면 상품만 나열하고도 성공할 수 있다면 존재감이 탁월해야 돼요. 쿠팡처럼.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쇼핑몰 만든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하고 나면 지치지만, 이 가판대처럼 그냥 나열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트래픽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약간 말이 꼬였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1세대 쇼핑몰은 가판대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뭐 라이브 패킹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이제 실버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버카로 이제 쇼핑몰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실버카만 나열해요. 예, 실버카만 나열해가지고 그냥 1번 실버카, 2번 실버카, 3번 실버카, 4번 실버카, 뭐 실버카 용품, 뭐 지팡이 이렇게 나열한단 말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랑 별로 다를 게 없죠. 근데 거기에서 성공하는 업체들의 특징은 뭐다? 일단 유명한 브랜드 거 막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패킹이라고 하는 이름이 널리 퍼져야 돼. 지하철 광고도 해야 되고 버스 광고도 해야 되고 노인정에도 막 붙여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리고 그러다가 뭐 잘 되면 운이 좋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 특징은 뭐다? 1세대 쇼핑몰은 항상 순위바꿈이 일어난다 라는 거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이 외국계 사이트들 혹은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 사이트들 보면 너무 심플하고 상품만 있고 아마존 같은 거 있잖아요. 라쿠텐, 이거 예시가 라쿠텐이거든요. 라쿠텐이 이런 거 보면 상품만 딱 쿠팡도 보면 상품만 심플하게 있으니까 나도 그걸 원해. 나 그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은 좀 달라요. 네, 한국은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한국은요 특징이 있어요. 해외 유명 사이트나 쿠팡이나 뭐 이베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1세대 쇼핑몰을 고집하는 이유, 가판대 쇼핑몰을 고집하는 이유가 방금 얘기했던 트래픽, 인터넷 속도가 느리니까 조금이라도 덜 차지해야 되고, 그냥 우리는 상품 소식에 자신 있으니까 상품들 많이 들고 와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데 한국 쇼핑몰은 좀 다른 점이 있다. 해외 사이트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요. 뭐냐면 한국 쇼핑몰의 특징은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쇼핑몰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속도만 1등이 아니라 온라인 커머스도 1등이에요. 단연코 1등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인터넷 속도가 빨랐어.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이트는 다 웹코딩 해가지고 그냥 웹폰트 나열하고 이미지만 나열하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옛날부터 GIF 파일이라든가 이미지 엄청 썼어요. 왜? 인터넷 속도가 빠르니까. 그리고 한국 쇼핑몰들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의 선호가 불명확해요. 이게 되게 좀 뭐랄까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알고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응응이 할 때부터 나 노란색 좋아해. 그래서 썸네일만 보더라도 저거 내 거야. 꽂히면 사요. 근데 한국 분들은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청담동에서 되게 유명한 실버카고, 이게 진짜 막 무릎 굽힐 때 딱 앉기 좋고요. 다른 사람도 이거 다 사는데 이거 사셔야죠. 내가 제 옆에서 설명해 줄게요. 이래야지 이게 좋은 건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아웃사이더가 성공하기 힘들다. 좀 특이하거나 뭔가 완전히 특별한 무언가 있으면 되게 안 팔리는데, 근데 비슷한 것도 잘 팔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전용 유입사. 뭐냐면 한국 쇼핑몰들은 대부분 해외 쇼핑몰들 특징이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버스 광고를 하기도 하고 비행기 광고를 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온라인에서만 많이 들어와요. 네, 온라인에서 많이 들어와서 그런 전용 온라인에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이 적다. 그 다음에 대부분 쇼핑몰이 특징이 뭐냐면 생전 처음 방문했어요. 해외는 아마존 수십 번 방문하고 타오바오 수십 번 방문하고 알리바바 수백 번 방문한 사람들 넘쳐나죠. 쿠팡도 생전 처음 방문한 사람 거의 없는데 우리 쇼핑몰은 생전 처음 방문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상품을 많이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 즉 1세대 쇼핑몰로는 답이 없어요. 뭔가 좀 발전하고 싶은데 맨날 치여. 상품 좀 덜 가져오고 상품 떨어지고 이러면 조금 올라갔다가도 좀 떨어지고, 내가 상품을 가져왔는데 가격이 좀 싸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선구자가 생기는 거죠. 어떤 선구자가 생기냐? 잠깐만, 온라인 마케팅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커뮤니케이션을 좀 길게 만들면 어떨까?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한 번 더 만들면 어떨까? 해외에서는 그냥 자판기처럼 이렇게 뭐 이런 사이트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똑같은 사이트만 만들어야 되지? 난 좀 더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방문하고 체류 시간을 좀 늘려야겠어. 자, 그런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뭐가 생기냐? 바로
컨텐츠 쇼핑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컨텐츠 쇼핑몰은 뭐냐? 아까 전에 그 캠프밸리 보셨잖아요. 그 캠프밸리 보셨을 때 이게 1세대 쇼핑몰이다. 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만 쭉 나열하고, 아유, 나 힘들어.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하고 이제 쉬는 게 1세대 쇼핑몰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더 좋은 텐트를 많이 가져오고, 더 싼 가격에 가져오고, 유명한 사람 쓰면 그냥 순위가 확 뒤집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지? 아, 더 이상 이렇게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 컨텐츠로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이런 짓을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처음에, 뭐, 글로벌 텐트의 골든 스탠다드. 왜 캠핑의 세계적인 기준이 캠프밸리일까 해서, 소위 말해서 컨텐츠를 쌓기 시작해요. 사옥 소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공장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 고객 상담팀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골든 스탠다드 캠프밸리 비닐 이래가지고 뭐 우리는 뭐 10가지 특징이 있는데 10가지를 다 봐야 여러분이 우리가 리벳 하나도 제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컨텐츠를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해요. 돈을 굳이 주고 혹은 자기네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뭐 17번의 제품 개선, 97번의 세트, 342명의 체험을 통해 캠퍼들이 이야기 반영해서 직접 개발했다. 뭐 이런 회사 소개를 놔두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어디에 놔두냐? 그거를 상세 페이지 곳곳에 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캠프밸리 알고 싶으신가요? 뭐 이런 거죠.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제 캠프밸리 이제 그 컨텐츠가 먼저 나와요. 기존에는 그냥 상품만 뚝 나왔다면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위 상하로 배치를 하고 읽을 거리를 왕창 많이 갖다 놓죠. 뭐 캠프밸리 정신이 이래가지고 뭐 당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나를 찾아서 떠나기도 한다 해가지고 컨텐츠를 쫙 만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더 머물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더 머물기 시작하고 더 머물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캠프밸리란 단어를 머릿속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자, 같은 상품을 팔아요. 같이 텐트를 사러 왔는데 여기에서 체류 시간 더 많고 여기를 3번 더 방문했어. 그러면은 구매할 확률이 어디에서 많을까요? 바로 컨텐츠 쇼핑몰에서 많아지죠. 자, 이 방법을 이런 남자 위주의 쇼핑몰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 쇼핑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성 쇼핑몰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이제 66걸즈죠. 예, 66걸즈. 제가 이 내용은 아마 그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의 감성 마케팅에서도 대략적으로 설명했어요. 대략적으로 설명했는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이 66걸즈 같은 경우는 2007년인가요? 박예나라고 하는 CEO가 전주에서 여중생이었죠, 당시에. 이제 만든 사이트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여성 의류 사이트 들어오신 분들은 얘네들을 가장 성공담 중에 하나를 삼아요. 왜냐면 5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아주 잘 팔고 있는데, 자, 그때 시작했었던 수많은 1세대 쇼핑몰이 있었죠. 근데 얘는 왜 다를까? 예, 왜 많이 다를까? 얘네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계속 만듭니다. 그러니까 즉 상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상품 상세만 뭐 잘해요. 뭐 잘하는데 여러 가지 팁도 있고 잘하지만 상품 상세만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예나 다이어리라든가 겨울만 기다렸다, 66걸즈 아프리카 가다, 뭐 오키나와에서 만든 66걸즈 한번 보러 가시겠어요? 일상을 계속 만들고요. 아이러니하게 이런 커뮤니케이션, 지금 월간 66걸즈라든가 뭐 상품을 컨텐츠로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예나 다이어리처럼 이제 대표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해서 상품 외에 컨텐츠를 계속 나열하고 그걸로 계속 고객한테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간단합니다. 그 결과는 얘네가 500억이라는 매출을 하고 아마 저기 마포에도 그 플래그십 매장이 있죠. 굉장한 성공담이 되죠. 근데 그럼 66걸즈 옷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막 미친 듯이 저렴하고 엄청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옷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옷은 비슷해요. 옷은 비슷하지만 이런 컨텐츠로 고객들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그 한 끗의 차이, 한 끗이죠, 한 끗. 얘는 다이어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한 끗의 차이가 고객들한테
66걸즈를 기억하게 하거나 말거나, 다른 사이트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죠.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지만 66걸즈를 기억하게 만드는 힘을 만듭니다. 2세대 쇼핑몰은요, 즉 컨텐츠 쇼핑몰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이런 컨텐츠 쇼핑몰은 우리나라에서 한 4.9% 정도 될까 말까요. 즉 아직도 95%는 그냥 쇼핑몰만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냥 쿠팡도 저러고 마치 최신 트렌드인 것 같고. 근데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쇼핑몰이 가장 발전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온라인 속도도 빠른 데다가 택배 배송도 빨랐기 때문에 온라인 커머스가 애초에 발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공룡들이 만약에 내 어깨에 쏟아지면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체류 시간과 재방문을 높게 했고, 그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컨텐츠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계속 쌓습니다. 자, 이런 걸 잘 쌓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 데일리 라이크 같은 경우죠. 데일리 라이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가장 베스트 사례 중에 하나죠. 데일리 라이크도 보면은 이제 이런 예쁜 소품들 팔아요. 지금 필요한 파자마 장복. 이것도 컨텐츠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제품을 수건도 팔고 원단도 팔고 뭐 이렇게 파는데, 이런 거 파는 업체 많습니다. 사실은. 예, 많은데 이 업체가 혜성처럼 나타났고요. 엄청 잘 팔아요. 어떻게 잘 파느냐? 여기 보시면은 디메이트라는 코너가 있고, 이런 이제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클릭을 해보고 싶고요. 보면은 클릭하면 뭐가 나온다? 지금 반짝 빛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일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일상이 20개가 넘습니다. 여행하기 가장 완벽한 계절 4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걸 리셋시키지 않고 계속 쌓아둔다는 거예요. 쌓아두고 고객들한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같은 소품을 사러 왔는데 저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뻐. 근데 여기는 자기소개도 있고 내가 볼만한 뭔가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인간미가 넘쳐. 어디 살 거예요? 한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가 어떤 일을 만드느냐? 바로 이런 일을 만들죠. 자, 여기가 뭐냐면 이 빨간색이 원래 그 녹색이 전통의 1등이에요. 여기 쭉 내려가는 거 보이죠? 원래 원단 DIY 시장은 출산율의 하락과 더불어 원래 그 출산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뜨개질 많이 하거든요. 출산율의 하락과 더불어 이제 하락기를 겪고 있는 쇼핑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가 데일리 라이크예요. 버티죠. 뭐 많은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녹색은 원래는 카페 기반의 업체였어요. 카페 회원수가 55,000명, 네이버 카페 이런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이제 이 하락세의 기본적인 이유는 네이버 카페의 몰락이에요.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만 이용하잖아요. 유튜브 많이 보고. 그러면서 카페 이용객이 줄어드니까 거기에서 설득이 안 됐던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등은 무너집니다. 쭉쭉쭉 무너지는데 데일리 라이크는 버틴다. 혹은 이 업계에서 지금 거 탑티어거든요. 왜 1등일까? 컨텐츠 쇼핑몰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 쇼핑몰로 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가 이 신화를 썼던 비추조명이죠. 비추조명은 2013년 11월 달에 남자 2명이서 창업을 한 업체인데, 자, 이 업체도 컨텐츠를 쌓기 시작합니다. 어떤 컨텐츠를 쌓을까요? 비추조명은 저를 아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고객과실 보상제라든가 평생수리 서비스 같은 약간 CS적인 부분을 강화를 하기도 했고,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빛의 조명의 마음이라는 컨텐츠고요. 이 빛의 조명의 마음 같은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냐면, 빛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고객님의 이야기? 저는 건너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소한, 소위 말해서 뻘글들이라고 저는 전문 용어로 표현하는데, 일기장 같은 거를 써놨습니다. 참고로 1번부터 33번 제가 쓴 일기장인데, 일기장을 몇 개를 썼냐면 102장을 썼어요. 102개의 에피소드를 써놓고 계속까지 쌓이고 있는 거죠. 그 밑에는 수천 개의 댓글을 쌓아놓습니다. 이런 것들 본 사람이, 조명 비추려면 오늘도 늦게 잠들겠다는데, 조명 여기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게 해놓고 계속 읽다 보니까 102개를 다 읽다 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너무 멋있어. 너무 괜찮아. 이해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 자, 상품이 마음에 드는 것과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것과는 얘기가 달라요. 스티븐 잡스가 마음에 드는 것과 아이폰 7이 마음에 드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왜? 아이폰은
아이폰 9이 되면 실망할 수 있잖아. 근데 스티븐 잡스는 항상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또 인격화라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가 이게 미친 듯한 성공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지금 네이버 트래픽을 제가 이어 붙인 거거든요. 여기가 빛의 조명입니다. 이게 전통의 1, 2등이고요. 이어 붙였어요. 어떻게 되죠? 여기 빨간색이 여기 있는데 여기 쭉 올라가더니만 쭉 올라가죠. 이게 빛의 조명입니다. 이게 1년 만에 200억을 했나? 그랬죠. 아무것도 없었던 회사가 1년 만에 200억 한 가장 기반은 뭐냐? 쇼핑몰이었는데 그 쇼핑몰이 뭐였냐? 4.9%의 컨텐츠 쇼핑몰이었다. 자, 그래서 잘 나가는 쇼핑몰들은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쇼핑몰 운영하다 보면 쟤 별거 없는데, 쟤 나보다 비싼데, 상품 내게 더 좋은데 제가 왜 잘 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유가 이런 별것 없는 이야기거리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어요.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 메이크샵이라고 하는 쇼핑몰 플랫폼에서 뭐였더라? 그 비포 앤 애프터 약간 개선해주는 거? 페이스 오프? 뭐 이런 건데 제 이름 까먹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처럼 한 개의 상점을 딱 잡고 이 상점의 매출 올리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정됐던 업체가 얀스토리라는 업체였는데 저희가 뭘 실험해봤냐? 뭘 실험해봤냐면 자, 지금 위에서 보여줬던 비추 조명의 마음이라든가 뭐 이런 데일리 라이크라든가 뭐 66걸즈의 예나 다이어리라든가 혹은 이런 캠프밸리라든가 물론 얘네가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업체긴 하지만 자, 성공했었던 업체들의 컨텐츠를 한번 그냥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쟤는 회사 소개가 있네? 얘는 뭐 무슨 좋은 이유가 있네? 누비지오가 좋은 이유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사이트에 한번 그냥 붙여보기를 한 거예요. 그럼 잘 될까? 자, 이 카테고리가 좀 다른데? 좀 잘 될까? 해서 한번 붙여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안토리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가판대 1세대 가판대 쇼핑몰이었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도 물론 몇 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유지하는 게 있죠. 의류 쇼핑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들이 쭉 나와요. 이 상품은 그대로인데 중간에 컨텐츠 하나가 있어. 얀스토리가 좋은 이유? 궁금하신가요? 라고 나오고요. 클릭해보면은 얀스토리가 왜 좋은가요? 이거는 누비주오가 좋은 이유라고 하는 컨텐츠의 구성을 가져온 거죠. 우리가 2006년부터 했고요. 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왔고요. 이렇게 얀토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예쁘게 만들게 됐어요. 대표 얼굴도 소개하고, 사모님이 부인이셨는데, 사모님 얼굴도 소개하고, 한 달 평균 뭐 1000장의 샘플 만집니다. 그래서 얀스토리 VIP 고객님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용하신대요. 당신은 얀스토리가 왜 좋아요?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겠어요? 하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자, 이렇게 컨텐츠의 조합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 잘 나가는 쇼핑몰들이 컨텐츠가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컨텐츠들을 모아본 거죠. 여기 한번 적용해봤어. 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65%의 매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솔깃하지 않나요? 그냥 남이 잘했다는 거 가져와서 붙여놨더니 67%가 올라가. 심지어 무슨 일도 벌어지냐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아트 공구라는 업체인데요. 여기는 이제 만들기 재료를 파는 업체고 감성 마케팅에서도 나온 사례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쓸 말이 없어서 내가 배송 잘해준다. 그리고 선생님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 선생님들 힘내세요 라고 해서 오늘 미술 수업 뭐 할까? 미술 가르친 거 아름다움 나눠주신가? 힘들지만 고생하고 있지 우리. 그래 우리 그런 하루도 쉽지 않아. 미술 선생님들 하루 너무 힘들잖아. 그 다음에 참신한 아이디어. 그래서 실패를 0% 우리 거 선택해봐. 우리 거는 실패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잘 골라줘. 포장도 잘해줄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합포장을 못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위를 사거나 연필을 사거나 저기 연날리기를 사면은 택배가 3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 포인트만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년 반 동안 600%가 매출이 올라갑니다. 실화예요, 실화. 자, 이게 2세대 콘텐츠 쇼핑몰들이에요. 즉 뭐냐? 괜찮네? 요거 재밌다. 뭐, 의류 쇼핑몰이건, 아니면은, 뭐, 소품 쇼핑몰이건, 텐트 쇼핑몰이건, 그냥 제품만 진열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 갖다 놓고, 아니면 뭐, 데일리 라이크의 디메이트처럼, 뭐, 오늘 반짝이는 우리 이런 거, 일상, 보여주고 싶은 일상이에요. 여기 특징은 보여주고 싶은. 이게, 우리 집에서 그냥 내가 라면 먹고 이런 거 올리시면 안 되고, 고객이 보고 싶, 포장 잘해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프리미엄 리뷰. 내가 후기가 별로 없어. 그랬더니 고객 몇 명 잡아가지고 좀 그럴싸한 리뷰들을 만들어가지고 전문가 리뷰 이렇게 놔둔다거나 아니면 비추 조명의 뭐 정신, 비츠의 정신, 뭐의 진심, 뭐 혹은 우린 고객 과실 보상제 이런 거 갖다 놓거나 아니면 상품 서비스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다 올라가거나 어깨에서 막 순위권을 다 추는 거예요. 어느 순간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늘을 쫙 가르더니만 여기 생긴 애가 여기서 쭉 올라가는 거야. 자, 이렇게 성공하는 업체들이 컨텐츠 쇼핑몰을 갖는 업체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셔도 사실은 대단히 성공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오셔도. 왜? 제가 알기엔 아직까지 95%의 쇼핑몰들은 1세대예요. 그냥 가판대처럼 제품만 나열해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아유, 고객들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아유, 요즘 고객들 다 네이버 스마트로 다 하는 것 같네. 우리 방문자 더 줄었어. 어떡해.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쇼핑몰 담당자분들도 사실 있을 거예요.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 66걸즈라든가, 비츠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잘 모르시겠지만 아트 공구라든가, 얀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끗 차이. 시장 갑판대가 아닌 한 끗 차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합해 놓은 것.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66걸즈 기억하게 되고, 비추 조명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오셔도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 걱정 안 하십니다. 네, 정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오시면 직원도 벌써 한 10명은 있으실 거고, 창고도 한 두세 개 정도 있으실 거고, 이 정도까지 가시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 볼까요? 네, 그 다음 단계. 자, 오늘은 끝판왕을 만나러 온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이냐? 아니에요. 2020년, 2021년도에 이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프라인 광고 기획적인 요소를 갖고 돈도, 제가 여기 나올 뻔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계에 쏟아져 들이기 시작하죠. 왜?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자, 오프라인 이제 안 되겠네. 오프라인 매장 다 적자네. 온라인에 올인해야지. 한섬 뭐 이런 브랜드들이 독자 쇼핑몰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광고 기획력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아주 그냥 뼛속 깊이 광고도 엄청나게 하고 그랬던 분들이야. 자, 그랬던 분들이 이제 여기 쏟아지니까 2세대 컨텐츠 쇼핑몰들이 어떻게 해야 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기존의 고객들은 가판대 쇼핑몰에 보다가 여기 컨텐츠도 많고 예나 다이어리도 있고 비치의 정신이란 것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좀 괜찮아 보였는데 갑자기 연예인 오더니 여러분 머니 컨텐츠의 정신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머니 조명의 정신이에요. 이러면 갑자기 그쪽으로 휘추가 확 끼우는 거죠. 가격도 싸. 사진도 다 예뻐. 이쪽은 심지어 적자를 감수하고 들어와. 나 1, 2년 투자할 체력이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어설픈 컨텐츠 쇼핑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물론 아직도 조명업계니까 평화로운 데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컨텐츠 쇼핑몰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제 버텨요. 혹은 여기에서 1등이 돼. 근데 어떤 업종들은 컨텐츠 쇼핑몰을 만들었지만 더 큰 놈이 오는 거야. 물결이 막 미친 듯이 막 파도가 치는 거야. 이제 어떡해?